곽소장입니다. 안동 전원주택의 외벽 단열입니다. 외단열, 내단열 병행해서 단열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단열 2중, 내단열 2중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조 벽체 200mm를 포함하면 외벽의 총 두께는 480mm 내외가 됩니다. 포항기계 전원주택의 외벽도 스코보드 2겹으로 마감한 내부 쪽도 10mm 열반사 단열재와 50mm 준불련 단열재 포함 2중,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한 외부 쪽은 10mm 열반사 단열재, 75mm 준불련 단열재 포함해서 2중, 내외 총 4중 단열로 된 380mm 내외의 외벽이 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외단열이 더 맞다고들 얘기를 하지만은 저 곽소장은 외단열도 내단열도 각각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단열이 적용된 아파트를 생각해보면 외단열 시스템으로 된 수많은 단독주택 패시브하우스조차도 대부분 아파트보다는 단열이 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단열이냐 외단열이냐 단열재의 종류, 두께, 위치보다도 더 중요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다만 저는 외단열은 외단열대로, 내단열은 내단열대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을 하자는 취지로 내단열, 외단열을 2중으로 해왔습니다. 심지어 경량철골 쪽까지도 2중 판넬을 사용을 합니다. 내부 쪽은 화재와 방음을 고려해서 그라술 판넬과 열반사 단열재, 외부 쪽은 단열을 생각해서 준불련 판넬과 열반사 단열재, 100mm 아연 각파이프가 있는 공간과 내부 쪽 스코보드, 외부 쪽 세라믹 사이딩을 포함하면 총 250mm 내외의 경량벽체가 되는 셈입니다. 가성비를 생각하며 저에게 미련 곰탱이 같다고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때로는 외단열을 할 수 없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바로 노출 콘크리트로 된 주택입니다. 외단열 시스템 위에 찍어서 만드는 단축구멍 노출이나 송판 노출은 예외지만은 노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벽체 자체를 마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외단열을 할 수 없는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노출 콘크리트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외부도 노출, 내부도 노출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째야 되죠? 어찌되었든 간에 웅촌 커뮤니티 하우스는 외단열만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내단열을 할 수 없는 건축물입니다. 홀의 내부 마감은 벽체도 천정도 콘크리트의 느낌을 대부분 살려서 면처리만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단열재의 종류나 두께보다는 단열재의 시공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가의 단열재라도 가격 대비 단열재의 성능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도 많이 있고, 단열재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단열 성능이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은 일정 두께 이상이 되면은 단열 성능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실험 영상들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비드법이든 압출법이든 단열재라는 것이 규격이 일정하지도 못하고 단면 부분이 고르지 못해 가지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단열재 간 조인트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집니다. 조인트 부분을 우레탄 폼으로 보완을 하면은 된다고들 얘기를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중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겠지요. 100mm 단열재를 부착해야 한다면은 50mm 단열재를 내부 쪽, 외부 쪽 이중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연히 외단열만 할 수 있다면은 50mm와 50mm 단열재를 이중으로 교차 시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은 50mm 단열재 2개나 100mm 단열재의 가격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2번 시공을 해야 하니까 시공비는 2배 들어가겠지요. 단열에 대한 불안함에 비하면 그 비용은 사실 큰 부담은 아닙니다. 때로는 미련 곰탱이 같은 짓이 필요한 것이 주택 시공이지요. 판넬을 좀 하신다는 분들이 계급품 물고 얘기하는 판넬 코너 45도 각치기, 어쨌든 벽체 단열에서 가장 취약한 코너 부분이지만은 이중으로 붙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코너 단열 방법을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이게 끝이면 섭섭하겠지요. 여기에 더해서 저는 열반사 단열재를 추가로 부착을 합니다. 처음에는 단열재와 외부 마감재 사이에 생기는 결로가 내부로 젖어드는 것을 억제하는 방습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파트에 사용하는 10mm 두께 450mm 폭 결로 방지 단열재를 생각하면서 단열재 사이에 열결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붙이기 시작했지요. 창호 주위의 부분 누수나 결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 내외부 마감재를 뜯어볼 때마다 긴밀 테이프와의 부착성도 뛰어나고, 얇은데도 열반사 단열재 존재 자체만으로 뭔가 든든한 그런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열반사 단열재를 부착하지 않으면 고벽돌 잘 쌓아놓고 매지 넣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현장에서 시공을 오래 하다 보면은 교과서나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근본조차도 없고 본인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자가 생기고 마는 징크스 같은 시공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반사 단열재 부착에 대한 저의 집착도 어떤 이론이나 실험으로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은,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고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그 부착 위치가 단열재 부착 전이냐 단열재 부착 후이냐, 그것만이 어떤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선택을 합니다. 이만하면은 든든한가요? 하지만은 외단열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껏 얘기해온 외단열이 외단열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비트부터 미장스톤, 스타코까지 주택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디자인 요소로서 스타코만큼 매스감을 만들 수 있는 외장재는 거의 없습니다. 가성비로 따지고 보면은 더욱 그러하죠. 사실 아마도 외장재 중에는 제일 저가의 자재 분류군에 속합니다. 그런데 외단열 시스템은 화재에 무진장 취약합니다. 판넬은 철판 사이에서 타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어렵다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판넬 내부가 다 탈 때까지 진화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역으로 준불련 스티로폼을 사용하면 다른 데로 잘 옮겨 붙질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외단열 시스템은 그야말로 건물 전체로 불을 한꺼번에 확산시켜 버립니다. 대도시 오피스텔 외단열 시스템에 불이 나서 단열재판이 불붙은 채로 떨어져 내리는 것을 아마 한두 번씩은 화면으로 다 봤을 겁니다. 화재 때문에 판넬 사용을 억제하는 법을 이미 만들어 놨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외단열 시스템부터 먼저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느닷없이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외단열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 보온판과 보온판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햇빛에 생기는 라인도 보기 싫지만은 이때쯤 되면은 그 부분에 크랙이 생기면서 누수 걱정을 해야 합니다. 다 뜯어내고 재시공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한번 고생하신 분들은 생각만 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욕 얻어먹을 각오로 얘기한다고는 했지만은 이거는 단순히 저의 생각이라는 점 분명히 밝혀둡니다. 외단열 시스템은 그렇다 치고 외단열은 외단열대로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기초든 벽이든 지붕이든 외부에 면하는 전체를 빈틈없이 감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외단열의 기본입니다. 동결심도 때문에 헌치를 내리면서부터 벌써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기초의 진해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누구는 1, 2층 정도의 주택은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웃기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일까요? 그러면은 3층짜리 주택은 외단열을 어째야 될까요? 거기에다가 천마를 달아내면 과연 저렇게 천마를 빠짐없이 다 감아줄까요? 그 위에 방수턱이나 파라펫을 올려야 한다면 파라펫의 단열 기준은 벽으로 봐야 되는지 지붕으로 봐야 되는지 머리가 아픕니다. 만약에 폼나는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흡벽을 만들면은 또는 필로티 같은 공간이 있다면은 과연 외단열을 빈틈없이 감싼다는 것이 가능이나 한 걸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잘 지어졌다는 패시브하우스 자세히 보시면은 처마나 파라펫, 폼나게 하는 흡벽은 거의 없을 겁니다. 웅촌 커뮤니티 하우스도 단열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단열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단열재 고정용 화선회입니다. 0.5평당 최소 6개. 저 구멍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열교는 끔찍할 겁니다. 아마 외단열 시스템도 이 부분은 뾰족한 수가 없을 겁니다. 화선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그리고 또 하나, 벽돌 연결 철물입니다. 한 개당 칼블록 2개씩. 저놈들은 단열재를 관통해서 콘크리트에 박힙니다. 그나마 화선은 구멍 폼 충진하고 열반사 단열재를 덮으면 그만이지만은 도대체 이놈들은 어떻게 하죠? 개수도 엄청 많은데. 그래도 내진이 단열보다는 중요하니까 열교는 눈 감아야 되겠죠. 패시브 회표에서 일제 타설의 폐해로 폼 타이의 열교를 얘기하던데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패시브 하우스는 치장벽돌을 외부 마감으로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지요. 사실 여기 현장도 단열만 생각하면은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단열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단열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 18m 너비의 고벽돌 평하치 부분입니다. 북쪽 2개, 동쪽 6개, 남쪽 7개, 총 15개의 앵글이 짊어질 고벽돌이 총 2110장입니다. 지진나도 안전하고 폭우가 쏟아져도 비새지 않고 물 잘 나오고 물 잘 빠지는 집의 기본 중에 기본인 줄은 알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벽돌의 안전이 단열보다 몇십 배 더 중요하죠. 당연히 내단열을 병행하면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여기 웅촌 커뮤니티 하우스는 내부가 노출 콘크리트 면철이라서 외단열에서 모든 단열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실직고 하면은 해결은 아니고 보완하고 또 보완을 해서 열교를 최소화했습니다. 화선 구멍도 메우고 조인트 부분은 최대한 우레탄 폼으로 충진을 하고 당연히 이중으로 스티로폼을 붙이고 다시 그 위에 열반사 단열재를 붙이고 앵글 하부 부분 역시 단열재를 이중으로 끼워 넣고 치장쌓기의 공간도 우레탄 폼으로 충진해서 밀폐를 시키고 시스템 창틀의 고정을 위해서는 금속을 부착하지 않고 2x4 각재를 매립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18m 앵글을 타고 들어가는 전도에 의한 열 손실은 쳐다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내단열이 아쉽네요. 이래서 내단열과 외단열을 병행해서 해왔는데 끝내 아쉽네요. 한편 웅촌 커뮤니티 하우스의 외벽은 보시는 것처럼 455mm입니다. 만약 150mm 알루미늄 시스템 창틀이라면 내부 쪽, 중간, 외부 쪽 중에서 어느 위치에 부착하는 것이 맞을까요? 외부에서 보는 입체감을 중요시하는 디자인이라면 내부 쪽으로 창틀을 설치하고 외부 쪽으로는 마감을 해서 그림자 효과를 극대화하겠죠. 내부 창대석에 화분이라도 놓고 싶은 실용성을 중시하는 입주자라면 아마도 외부 쪽에 설치를 하고 내부 쪽으로 마감 정리를 하겠죠. 교과서를 보면은 아직도 면적 중심의 기준이 되는 벽체의 중심에 창틀을 설치하는 것이 표준이라고 많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외부 쪽에서 지정된 치수를 매뉴얼로 지정해 놓고 매뉴얼로 시공하지 않으면 AS 안 해준다고 협박하는 메이커 창문 회사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열만 생각한다면 창틀의 위치는 무조건 단열재 위에 설치해야 되겠죠. 290mm 최고급 하이샷이라면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단열재 위에 걸쳐질 테고 150mm 알루미늄 시스템 창틀이라면 그나마 조금 낫겠지만은 90mm도 안 되는 PVC 시스템 창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창틀이라는 것이 고정을 위해서 또는
창틀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 구조체 위에 올라차야 하는데 창틀이 단열재보다 얇기 때문에 설치가 곤란해집니다. 그러면은 결국 단열층이 어긋나서 열교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단열이냐 내구성이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웅촌 커뮤니티 하우스는 165mm 알루미늄 시스템 창틀을 정확하게 고벽돌과 옹벽 사이에 있는 단열재 위에 배치했습니다. 창틀 고정을 위해서 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2x4 각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고정을 했습니다. 단열을 생각하는 시스템 창이라면 더욱 중요한 일이고, 금속재 시스템 창이라면 열의 전도를 차단하는 폴리아미드 단열층 위에 단열재가 배치되어야 되겠지요. 단열재 자체의 물성이나 그에 대한 실험과 증명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부분을 빼고도 단열에 대해서 해야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그래서 벽단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벽단열보다 최소 2배는 더 중요한 지붕단열은 2편에서 하려고 합니다. 지붕단열, 바닥단열까지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